어쨌든 이번 주 주간 동향은 627의 그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일부 견조한 그런 시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빨리 낼 거 계속 내라. 맛보기 이후에 왜 본 요리가 안 나오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시대 부동산 1등 채널이라고 하면 또 바로 앞을부터 달지 마!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그 주간 동향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 주간 동향이 나오면 나오자마자 일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어떻게 나왔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더 냉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동향은 이건데요. 서울 기준으로 주간 0.12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0.16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0.12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도권이 0.04로 내려갔습니다. 수도권도 결국 서울을 포함한 건데, 서울이 내려가니까 수도권도 좀 더 내려간 거가 있지만 지방은 뭐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국은 0.01입니다. 소위 말해서 좀 잠잠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대적인 거인 거가, 서울이 막 0.4씩 할 때는 막 난리였는데 지금 좀 0.12가 나오니까 그때보다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제가 봤을 때 소점 첫째 자리는 여전히 시장에서 어딘가에서 막 과열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도 그런 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뭐 어디 자기 주변에 있는 동네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어디서 시장 안정화되고 있냐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간 동향을 볼 때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정밀하게 주간으로 체크가 안 돼. 그냥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실거래 지수로 체크가 되는 건데, 실거래 지수가 아니라 그냥 주간 동향은 호가라든가 정성평가를 반영해서 매도자의 심리를 반영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항상 고평가되는 게 또 존재하거든요. 매수자는 또 한참 밑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튼 추세는 627 발표하고 나서 0.43에서 0.40, 0.29, 0.19, 0.16, 0.12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는 이번에도 0.06이고 전세 시장은 상당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전세가 안정적인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627 이후에는 더 안정적이 될 것 같아요. 전세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매매 시장부터 먼저 봐볼게요. 주간으로 보면은 주택 6월 23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던 데가 서울의 4분위 주택이죠. 서울 4분위는 성동구하고 그 다음에 마포, 그러니까 마포, 성동을 포함해가지고 양천구, 동작구, 강동구가 서울 4분위 주택에 대략적으로 해당을 해요. 이 서울 4분위가 가장 크게 올랐었던 게 0.99였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마포가 0.11이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8분의 1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 주도 0.11입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0.99에서 지난주도 0.37로 정말 굉장한 과열이었고, 이번 주도 0.22이기 때문에 서울 4분위 주택은 여전히 과열 양상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뭐 풍선 효과로 노도강이 올라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노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0.05 나왔고, 전반적으로 서울의 그 동부권 지역을 봤을 때는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매우 안정세예요. 그래서 시장 과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남권이죠. 서울 4분위에 들어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0.6 나오다가 지금 0.17로 나오면서 조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5분위는 서강, 송, 용산인데, 서초, 강남 같은 경우에는 0.2, 0.1인데 송파가 지금 제일 짱짱하거든요. 송파구가 0.4대에서 더 안 내려오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파구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돼 있는데,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의 제일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매매가로 보면은 서초와 강남이 더 높은 매매가를 갖고 있지만은, 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송파가 가장 대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송파가 진짜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에 딱 그 중심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송파구가 꺾이는 게 시장 안정화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가 0.4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과열이다. 그리고 경기도로 넘어가면은, 경기도는 경기 5분위가 과천판교죠. 과천판교인데 보면은 과천은 여전히 0.1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천 여전히 과열 중이고요. 그리고 안양 동안구가 어쨌든 또 여기가 만안구하고 동안구인데 동안구가 평촌이잖아요. 평촌이
지금 0.19가 나오고 있으니까 평촌도 굉장히 과열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남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은 재건축과 관련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안구라거나 아니면 성남 분당 같은 경우에는 0.2대가 넘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소수점 둘째 자리라고 해당하시면 되는 거죠. 용인의 경우에는 수지가 0.11 정도 나오고 있고 수지가 그나마 조금 과열 양상이고 뭐 처인구, 기인구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약세이고요. 그리고 수원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부천 오정구가 약간의 그 강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특히 7월 14일 이후부터 올라선 거는 어쨌든 이것도 그 일종의 풍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부천 오정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은 전반적인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하락세 지속, 그리고 시흥 하락세. 그리고 광명이 지금 지난 2주 전부터 0.12, 0.13, 0.16 광명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은 전체적으로는 올해 내내 하락세였는데 그거에서 지금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광명에 사람들 관심이 조금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화성, 오산, 평택, 남양주, 구리, 하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특히 평택은 마이너스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주,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다 마찬가지고 이천, 여주,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 전역이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면은 서울에 5분위, 4분위가 있는데 5분위는 상대적으로 송파가 제일 높고 지금 전국에서 송파가 주간 0.43으로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 전국 부동산 시장의 코어 오브 더 코어는 송파구고, 그리고 뭐 물량을 보든 뭐 거래량을 보든 아니면은 뭐 그 커뮤니티의 강도를 보든 송파가 가장 융성하고 이 송파구가 0.4로 매우 높은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위도 그렇고 그 아래도 그렇고 시장이 다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서울의 순수 4분위로 가면은 성동이나 마포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여전히 주간 0.1, 0.2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아직 5분위, 4분위가 안정세인 건 맞지만은 완연한 뭐 하락세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면은 추가적인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기준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를 소위 해체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금융위 해체에 대해서 언론화를 했는데요. 그게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현재 6.27 대책을 했던 금융위가 해체가 되는 거고 그 금융위의 수요 관리 기능들이 결국은 기재부로 가거나 국토부로 가거나 또 감독원으로 가거나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 정책을 어느 정도 조금 총괄했던 그런 부처가 이제 와해가 되면서 종전에 있는 여러 부처로 또 흩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런 거를 또 인식하기를 2026년이 되면은 또 대출 슬롯이 열리니까 그러면은 올해 11월 정도가 되면은 6.27 대책에 어느 정도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를 주도로 어저께 김윤덕 장관 인사청문회도 나왔지만은 뭐 공급 대책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의 코어가 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시장 전체로 1주택이 갖고 있는 막대한 혜택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었고 주택의 채수가 많으면은 뭐 과도한 세금으로 규제하던 그런 프레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세제 개혁이 근본적으로 있지 않고서는 1주택주의를 지금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한 생각으로 그냥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탈지방을 하고 서울로 들어오고 막 현금 다 들고 서울로 싸들고 와가지고 좋은 주택을 사고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다 보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은 확실히 7월 들어가지고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는 여전히 짱짱이 서울 5분위, 4분위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잡히긴 잡혔는데 초과열이 잡혔다는 거지 여전히 과열이라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추가 후속 대책이 뭐가 나올지 보고 있는데 이대로 안 나오게 된다면은 또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겠구나 하면서 되게 또 안도하는 안도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정책을 어느 부처 주도로 어떻게 낼 것인지, 그리고 공급 정책은 국토부가 내겠지만 공급 정책이 또 어떤 식으로 날 것인지를 좀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5분위, 4분위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 정부가 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5, 4분위에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막 더 이제 무리해서 뭐 질러서 매입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정부에서는 좀 대책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주간 동향은 627의
그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이제 일부 견조한 그런 시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빨리 낼 거 계속 내라. 맛보기 이후에 왜 본 요리가 안 나오냐? 게으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